18년도 6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이제 깃털색 나와 있고요. BCD 이렇게 복대립인 것 같네요. 그쵸? BCD 있고 B가 C가 D가 각각 순서대로 우성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순서대로 체크할 수 있고요. 갈색, 붉은색, 회색 그리고 이제 붉은색 깃털과 그 다음에 갈색 깃털 그쵸. 갈색하고 붉은색하고 만났더니 갈색하고 붉은색, 흰색, 회색이 다 나왔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우열이 분명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 회색 유전자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발현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갈색하고 붉은색에 가려져 있던 회색 유전자는 아마 열성일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게 붉은색하고 붉은색 사이에서 또 갈색하고 붉은색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붉은색에서 또 갈색 유전자가 숨겨져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붉은색이 아마도 B가 될 거고 갈색이 C가 될 거고 회색이 D가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는 아마도 B, D, C, D 이렇게 해야지 이제 B, C, D가 전부 다 나올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아마도 이제 갈색이 나와야 되니까 B, C하고 만나야지 C, C로 이제 우리가 갈색이 태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 보면은 기억 다인자는 틀린 말 복대립 단일인자 유전이고요. 니은 B, C에서 개체는 붉은색이다. 맞는 말이겠고 그 다음에 디귿 기억의 유전자형은 B, D이다. 붉은색이니까 B, D 맞겠죠? 그럼 정답은 4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년도 9월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일단은 A하고 스몰 a, B하고 B' 이렇게 있고요. 유전자는 같은 상념색체에 존재한다 라고 돼 있고 긴 꼬리가 대문자, 짧은 꼬리가 소문자, 우성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아래쪽에 표 보는데 이제 좀 특이한 게 유전자형이 다르면 그러니까 유전자형이 같은데도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표현형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보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좀 특이하게 이렇게 유전자형이 같더라도 성별에 따라서 표현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A하고 B 나와 있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한번 차근차근 해결을 해볼 것 같고요. 연관 있으니까 연관 고려하면서 쓰면 되겠죠. 일단 표현형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로 유전자형 한번 써봅시다. 긴 꼬리니까 대문자 A 하나 있어야 되고 뿔이 있는데 암컷이니까 암컷은 뿔이 있으려면 대문자 BB만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수컷 같은 경우에는 짧은 꼬리니까 스몰 AA여야 될 거고 뿔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수컷은 B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B'인지 B인지는 잘 모르니까. 그럼 여기서 자손인 기억과 니은을 보니까 연관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동형접합이 있으면 연관을 쓸 수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낳은 부모님이 또 있을 테니까 이 부모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은 이렇게 이형접합이라 그랬는데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기억을 낳으려면은 얘네들 A하고 B가 같이 있는 게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형접합이라고 했으니까 A하고 B'이 있어야 된다. 그럼 반대쪽에는 니은을 낳으려면 또 스몰 a하고 b가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이 이렇게 돼 있는 데서 태어났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b가 있는 요렇게 만나가지고 태어난 거라서 a가 들어가면 될 거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스몰 AA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만나면은 스몰 AA가 되는 거니까 여기 하나는 B'이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아래쪽에 기억과 니은을 교배했다라고 돼 있고 이게 긴 꼬리와 뿔을 가질 확률 조심할 건 이게 암컷인지 수컷인지가 지금 이 마지막 문제 조건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 암컷인지 수컷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얘네들 한번 체크해 보면은 나와 있는 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A, 스몰 a, A하고 B 그냥 표로 한번 그려놔 볼 테니까 얘네들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거랑 B, B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하나 있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AA에 B, B'.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AA에 B, B'. 이렇게. 근데 이게 긴 꼬리이려면 일단은 짧은 꼬리들은 탈락이니까 이제 암컷인지 수컷인지에 따라서 얘가 뿔의 유무가 달라지니까 암컷일 확률 2분의 1, 수컷일 확률 2분의 1을 곱해놓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성염색체 유전이 없을 때는 암수 구분은 그냥 절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 4개 중에서 암컷일 때는 B, B만 가능하니까 얘만 될 거라서 얘네들은 4분의 1의 확률로 뿔이 있다. 수컷 같은 경우에는 BB 프라임도 가능하니까 이게 둘 다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얘네들은 4분의 2의 확률이기 때문에 8분의 1 더하기 8분의 2 하면은 답은 8분의 3으로 4번 체크할 수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년도 9월, 18년도 이제 6월 다음에 9월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대립유전자 A하고 스몰 a, 그 다음에 얘네들, 또 뭐야, 이거 중간 유전이죠? 중간 유전.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다인자인데 3개가 2개 들어있고 연관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세포의 그림 보니까 가가 A에 의해서 결정되고 나는 B, D, E 다인자 유전인데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연관돼 있죠. 그래서 이게 다인자하고 단일인자가 연관인 케이스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을 표로 그려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 표로 그릴 때 이제 좀 조심해서 볼 것은 얘네들의 뭐 부모가 유전자형이 똑같은지 표현형이 같은지에 따라서 얘네들을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자 Q에서 가나의 표현형이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PQ는 똑같이 그 연관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얘네들 똑같이 대문자 3개짜리 사람이다, A 스몰 a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A0, A1 2개 빵개 다인자 유전의 대문자를 숫자로 바꿔가지고 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한번 그려보죠. 그러면은 얘네들 P 같은 경우에는 A의 0, 스몰 a의 1 그리고 E 0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Q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Q도 표현형이 같아야 되는데 A가 지금 중간 유전이에요. 그래서 A하고 스몰 a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대문자가 이제 몇 개이다? 3개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표를 그릴 건데, 사실 여기 뒤에를 뭐 쓰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그냥 표를 그려놓고 이 칸수를 조절하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몇 가지였죠? 10가지 표현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표로 그려보겠습니다. A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A 있는 것끼리 그리고 A가 없는 것끼리 이제 다인자 유전끼리 교배를 시켜가지고 표를 그릴 건데, 여기 표는 이제 그냥 없는 대로, 숫자 없는 대로 이렇게 칸을 나누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단일 인자 유전만 알고 있으면은 표는 다 그릴 수가 있어요. 대문자 이렇게 나눠주시고, 대문자 개수는 모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중간 유전이기 때문에 여기 표를 나눠주는 게 중요해요. AA랑 이형 접합이랑 다르고 또 이형 접합이랑 스몰 a 도형 접합이랑 다르다라는 걸 처리하면은 얘네들이 몇 가지가 나와야 돼? 10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러면 단일 인자 유전은 이제 포함된 거는 써놨으니까 다인자 유전이 있는 것만 이렇게 교배를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다인자 유전이 있는 것만 교배를 시켰을 때 여기가 뭐가 결정되는 거냐면 여기에 칸수가 이렇게 결정이 될 거야. 얘네들이 몇 칸인지가 이렇게. 이게 몇 칸인지를 결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에 이제 진짜 그 단순한 숫자 개수가 아니라 여기에 대문자의 개수, 그 대문자 수의 종류 있죠, 종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뭐 0, 1, 2, 3 이렇게 서로 다른 4개의 숫자가 써질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0, 1, 1, 2 이런 식으로 이제 세 종류가 써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쌤이 이제 여기서 칸을 나누는 거는 그 유전 실제 숫자 개수가 아니라 그 얘네들의 종류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숫자가 몇 가지 써지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에 서로 다른 숫자가 써진다면 얘네들은 분명히 서로 다른 뭐가 나올 거야? 표현형이 나올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숫자가 어떻게 써지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표현형의 최소 가지수가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한 종류만 써지면 표현형은 최소 3가지, 아니면 얘 둘이 서로 숫자가 다르다면은 최대 4가지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지금 10가지이기 때문에 적어도 얘네들의 칸수가 2칸은 넘어가고 3칸까지도 넘어가야지 우리가 10가지를 맞출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숫자가 서로 다른 숫자가 몇 개나 써져 버리면, 4개나 써져 버리면 얘네들이 사실 4개 써져 버리면 얘네들이 최소 하나, 둘, 셋, 넷, 다 17, 8, 9, 10, 11, 12개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10가지를 넘어 버리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우리는 서로 다른 숫자를 몇 개만 써가지고 세 종류만 이렇게 써가지고 얘네들의 칸을 좀 많이 나오지 않게끔 줄여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0하고 조합했을 때 여기에 서로 다른 숫자가 세 종류만, 숫자는 4개가 써줘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종류가 3개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만족이 되려면은 여기에 숫자의 차이가 똑같이 이만큼 차이 나는 조합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0, 2, 2, 4 이런 식으로 세 종류의 숫자가 써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여기는 숫자에 관계없이 여기서 3가지 경우의 수,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가운데선 몇 가지가 나와줘야? 4가지가 나와줘야 10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4가지가 되려면 또 다른 말은 여기에 숫자 0, 2, 4가 더해질 텐데, 이 0, 2, 4가 더해지는 과정에서 앞에 써져 있는 이 2개의 숫자가 서로 달랐으면 좋겠다. 그래야 3개를 넘어설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숫자가 다르려면은 얘네들한테 뭘 집어넣어줘야 되겠구나. 이 연관이 서로 반대인 것을 집어넣어줘야지 대문자 A하고 스몰 a가 조합이 됐을 때 서로 다른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Q 쪽에서는 A1에 스몰 a 제로 이런 식으로 써주면 AA가 1, A 스몰 a가 2하고 0, 그 다음에 스몰 AA가 1 이런 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1, 3, 4, 5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 숫자가
적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제 6가지, 아니 4가지가 가운데서 0, 2, 4, 6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가 나오고요. 아래쪽에는 1, 3, 5 이렇게 해가지고 3종류씩 나오니까 우리가 원하는 10가지를 확인할 수 있겠구나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 나의 유전자형은 다인자 유전이다. 나는 다인자 맞는 말이고요. Q는 A가 이거 A 대문자 1이잖아요. 그쵸? 얘네들 대문자가 연관돼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A에서 가나의 표현이 모두 부모와 같을 확률. 부모가 지금 대문자의 스몰 a에 대문자가 지금 몇 개짜리인 사람들이냐면 3개짜리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대문자가 3개짜리인 사람이 여기 대문자 AA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확률이 10분의 3이다 라는 것은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얘네들 디귿은 틀렸으니까 17번에 1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8년도 수능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18년도 수능에서 나와 있는 거는 기니디 그리고 기억하고 니은 2가지 나와 있네요. 그렇죠? 기억을 결정하는 게 새쌍 다인자고요. 니은을 결정하는 게 새쌍 다인자입니다. 근데 다인자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억과 니은이 서로 다른 영색체 그러면은 기억하고 니은이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서로 독립이면 돼. 서로가 그냥 엮여 있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A, B, D하고 E, F, G 사이에서는 연관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기억, 니은인의 유전자형이 전부 다 이형접합인 부모에서 기억을 봤을 때 4가지가 나온다네요. 그죠? 4가지. 그 다음에 니은을 봤을 때 7가지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니은에 대해서만 얘네들의 확률이 16분의 1이라고 나왔으니까 기억, 니은을 한번 나눠가지고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애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4가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독립은 당연히 아닐 거야. 독립은 0부터 6까지, 7까지 나올 테니까 이제 얘네들은 A, B, D가 어떻게 생겼을지를 이 연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아마 이제 쌤이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줘가지고 뭐 알고 있겠지만 대문자가 3개이면서 이형접합일 때 얘네들이 상인연관이냐 상반연관이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대문자에서 이제 연관을 체크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봤을 때 대문자가 이렇게 상인연관이면은 2형, 1형 이런 식으로 써지겠지만 대문자가 상반연관이면 11에 10 이런 식으로 써질 거예요. 그래서 그 2연관의 일독립이면은 생식세포를 만드는 게 0, 1, 2, 3을 만들거나 1, 2를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0, 1, 2, 3끼리 만나잖아요. 0, 1, 2, 3, 0, 1, 2, 3 이렇게 만나면은 이게 그냥 생략합시다. 이게 상인연관끼리 만나면 0부터 0, 1, 2, 3, 0, 1, 2, 3 종합되면 0부터 6까지 나오잖아. 그렇지? 몇 가지 나오는 거야? 7가지 나오는 거고요. 두 개를 섞어주면은 1부터 5까지 해가지고 5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많았을 때.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제일 그 상반연관끼리 만나면은 2부터 4까지 많아봐야 4개니까 3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4가지가 안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2개 연관 하나 독립이 아니라 무엇일 수도 있는 거야? 3개가 모두 다 연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3, 0이면 한쪽에 대문자가 다 들어있는 거고 만약에 대문자가 2개, 1개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2, 1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3하고 0의 생식세포 2, 2를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한번 상인연관끼리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3, 0, 3, 6 이런 식으로 3가지 나오거나 상인 상반을 섞으면 1, 2, 3, 5 이렇게 4, 5네요. 1, 2, 4, 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들 4가지 나온다라는 거. 1, 2, 1, 2 만나면 2번,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가 나오죠.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구나? 요 4가지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다인자 유전에서 우리는 A, B, D가 이런 식으로 대문자만 있는 거나 아니면은 요게 2개 나눠져 있는 거니까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뭐 2개, 1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랑 3개, 빵개 나눠져 있는 게 조합이 돼야지 4개짜리 자손이 태어날, 4가지의 자손이 태어날 수 있다 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뭐였었냐면은 EE, FF, GG가 만나는데 여기서 7가지 나온다고 했고 얘네들이 EE, FF, GG가 모두 다 열성일 때 4분의 1의 확률, 아니 16분의 1의 확률이 나온대요. 근데 이게 16분의 1이 나오는 게 독립일 때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얘가 지금 7가지인데 이게 독립일 때 7가지가 제일 쉽게 나온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어. 근데 얘네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얘가 모두 다 독립이면 이런 거에서 스몰 e 나올 확률이 개당 4분의 1이 나오는 거라서 FF도 4분의 1 그리고 GG도 4분의 1이 나와야만 하기 때문에 얘가 16분의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6분의 1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은 얘네들이 지금 무엇이 아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독립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얘네들을 뭘로
연관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이미 구해놨어요. 연관일 때 7가지가 나오려면 얘네들이 여기서 2연관의 1독립이면서 뭐일 때 상인연관끼리 만났을 때 7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만약에 얘네들이 상인연관이라면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GG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얘네들 스몰 GG가 나올 확률 4분의 1, 그리고 스몰 EEFF가 나올 확률도 4분의 1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6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도 성립을 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이 위에 있는 조건에서 기억은 3개짜리가 모두 다 연관, 그리고 니은은 2개 연관에 하나가 독립이겠구나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니디 한번 봐볼게요. 기억 A의 부모 중 A, B, D가 연관된 사람을, 그쵸, 아까 3령 있어야 된다 그랬죠. 3령 있어야 돼서 A, B, D가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 체크하시고요. 니은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3개의 상념색체에 있다. 서로 독립이 아니라 2연관 1독립이었습니다. 그다음 디귿, 기억과 니은의 부모의 표현형이 모두 다를 확률, 다르리네요. 자손 보면 우리 이미 다 구해놨어요. 그쵸? 여기 기억 같은 경우에는 자손이 1, 2, 4, 5 나오는데 부모님 대문자 3개짜리거든요. 자손이 똑같을 확률이 0이니까 다를 확률은 1이다 라고 체크하면 되는 거라서 니은으로 그냥 답이 나오겠다. 얘는 확률이 1이니까.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자손하고 똑같은 거 체크를 해보면요. 얘네들은 2하고 0, 1하고 0 이렇게 만나는 거라서 0, 1, 2, 3이 뭐 하는 거야? 0, 1, 2, 3, 0, 1, 2, 3이 만나가지고 자손을 이제 낳는 건데요. 얘네들이 대문자가 3개짜리일 확률을 1에서 빼버리면 되겠지. 다를 확률이니까. 그러면은 대문자가 3개짜리인 게 이런 식으로 4가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은 16칸 중에서 대문자가 3개인 게 4칸 나왔으니까 얘네들은 몇 분의 몇이구나? 4분의 1이구나 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분의 1로서 정리하면은 다를 확률은 1에서 뺀 4분의 3이라고 하는 확률이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얘네들은 디귿까지 정답 체크해 보시면 4번이 정답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19년도 9월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A, B, D, E 이렇게 4종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기억부터 리을까지 여기 형질을 결정하는 게 3개는 우열이 분명하다. 그리고 나머지 1개는 중간 유전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자가교배에서 16분의 5의 확률이 나온다. A, B, D가 이렇게 나와 있다. 8가지, 12가지. 그럼 이거 중간 유전 3가지 나온다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잘 문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고요. 근데 여기서 위쪽에서 서로 다른 염색체라는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연관일 수도 있고 독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조건 중에서 좀 특이한 게 있잖아요. 보시면은 여기서 이런 개체를 자가교배했는데 적어도 3가지, 그럼 3가지 또는 4가지 모두 다 이형접합으로 가질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형접합으로 가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그럼 AA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만났을 때 이형접합이려면 대문자의 스몰 a가 태어날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라서 이형접합끼리 자가교배하면 2분의 1, 2분의 1의 확률로 이형접합이 나오거나 동형접합이 나올 겁니다. 대문자 AA도 소문자 AA도 둘 다 동형접합이긴 하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반반의 확률로 이형 나오냐 동형 나오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데, 이 총 4쌍의 유전자 중에서 3쌍만 이형이거나 아니면 전체가 이형이거나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형이냐 동형이냐, 즉 이형이냐 이형접합이 아니냐가 결국에는 2분의 1의 확률이라서, 예를 들어 자손이 태어났을 때 이형, 동형이 이렇게 대문 이형접합 3개랑 동형접합 하나 나오는 확률이 결국에는 그냥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거든요. 언제? 얘네들이 모두 다 독립일 때. 그래서 이게 독립이 아니라 연관이라면 이게 성립을 안 할 거야, 아마 이 확률이. 그런데 얘네들 보면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했을 때 이게 지금 이형접합 3개 나오는 확률이 몇 분의 몇인데 16분의 1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16분의 1의 가지수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거야. 왜냐면은 이게 A, B, D, E 4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동형접합으로 나오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가 A냐, B냐, D냐, E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확률의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적어도 3가지가 뭐가 나올 때 이형접합이 나올 확률은 얘네들은 16분의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두 다 이형접합, 4쌍 다 이형접합이려면 그냥 2분의 1에 4제곱 하면 되는 거잖아. 얘네들 16분의 1까지 하면은 16분의 5가 결국에는 전체 이형접합이 3개냐 4개냐 라는 걸 확인했을 때 이게 16분의 5가 나온다.
그 말은 우리가 이걸 독립으로 생각하고 계산을 해봤는데 값이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즉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엇이다? 독립이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독립이니까 아래쪽에서 8가지, 12가지를 잘 써볼 건데 12가지 쓰는 게 좋겠죠. 왜냐면 얘네들은 아마 다 독립이니까 이게 숫자가 4개로 찢어져야 될 것 같거든. 왜냐면 따로 4개를 각각 구해가지고 곱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3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건 언제만 나올 수 있다 그랬냐면은 얘네들이 이영접합 곱하기 이영접합, 즉 이영접합끼리 만났을 때만 중간유전에서 3가지 표현형이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A, B, D, E를 보면은 중간유전 이영접합인 게 여기 이영접합이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위에서 얘기한 나머지 하나의 형질은 2가 되고요. A, B, D가 우열이 분명한, A하고 B하고 D가 우열이 분명한 애들이겠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체크해보면 맞아 떨어질 테니까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니디 한번 봐볼게요. 기억, A는 리을이다. 여기 중간유전인 게 리을인데 리을이 2가 되죠. 그쵸?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니은, B에서 A하고 E는 서로 다른 염색체. 그쵸? 모두 다 독립입니다. A, E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디귿, B와 C를 교배하여 자손을 얻을 때 이 자손의 표현형이 B와 같을 확률은 16분의 3이다. B하고 C를 교배할 때 B가 누구죠? B는 A, B, D, E인 개체. 그 다음에 C는요, 요 개체입니다. 그럼 자손의 표현형이 B와 같을 확률, 일단은 얘네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이영접합이네. 얘는 이렇게 생기네. 여기서 이제 그러면 확률 구해보면요, 일단 A, B, D는 그냥 우성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친구 B와 같을 확률, 얘랑 같을 확률은 이렇게 만나면은 4분의 3의 확률, 이렇게 만나면은 2분의 1의 확률이네요. D를 이렇게 만나면 1이죠, 확률이. 대문자 D가 무조건 들어가니까. 2는 중간유전이기 때문에 왼쪽이랑 같으려면 대문자 이 스몰이 중간유전 이영접합이어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까지 들어가면은 4분의 3, 2분의 1, 2분의 1 곱하면은 16분의 3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5번이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년도 수능 한번 봐볼게요. 19년도 수능은 이제 A하고 B, D가 있고요. 앞에 풀었던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설명이. 그쵸? 3가지 형질이 대문자로 표현되는 우성, 그리고 나머지 하나만 중간유전입니다. 3개의 중간유전 하나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형태고요. 얘네들은 지금 A, B, D가 있고 18가지 있네요. 자, 보니까 얘네들 찢으면 이게 2 곱하기 3 곱하기 3이거든요. 근데 중간유전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중간유전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은 얘가 중간유전 3개짜리는 하나 먹어줘야 된다는 뜻이고, 그럼 나머지는 우열이 분명한 경우에서 다 나와야 되잖아, 얘네들이. 근데 우열이 분명한 경우는 단독으로 있을 때는 3가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여기에 3가지가 우열이 분명한 경우에서 나오려면은 뭐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연관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유전인 거가 하나가 있을 거고 우열이 분명한 게 3개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2개는 연관, 하나는 독립이어야지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써 얘네들의 숫자를 한번 찢어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18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마 이 연관이 우리가 이제 그 수업 때 했지만 그 얘네들 멘델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이것저것 예전에 나왔던 것들 얘기해 주면서 아마도 얘네들이 3가지가 나오려면은 이영접합인 애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반 연관이어야지 3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B 개체는 상반 연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A하고 B 쌤이 예시로 쓴 거지 A하고 B가 아직은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아직 쓰지는 않을 거고요. 아래쪽에 유전자형이 독특한 2 개체를 교배했을 때 이게 3가지가 나온다는데, 근데 3가지가 이제 얘는 그러면 1 곱하기 1 곱하기 3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게 그 연관이 들어있을 때 사실 1가지가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연관인데 이게 1가지가 나온다는 뜻은 서로 다른 2개의 형질 중에서 둘 다 자손에서 다양한 게 안 나와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동형접합들로만 구성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여기서 나머지에서 중간 유전이 뭐 다른 걸 만들 수 있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점과 자손에서의 개체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선택지를 골라야지 이게 연관인지 아니면은 중간 유전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잘 보면은 자손에서 이렇게 개체 수가 적으려면은 이런 동형접합, 특히나 대문자 동형접합이 얼마나 많이 준비가 돼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이런 게 있어야 우열이 분명한 경우에서도 한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연관해서 좀 빼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B하고 E가 그래도 유전자형이 좀 다양하니까 얘네들로서 뭘 만들어 버리면 연관으로 세 가지를 만들면 우열이 분명한 거 한 쌍이랑 중간 유전인 거 한 쌍이 이제 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한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저 동용접합을 이용해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여기서 봤을 때 얘네들이 지금 B하고 E가 예를 들어서 B, B, E, E 이런 친구랑 B, 스몰 b, E, E 이런 친구가 있을 때 얘가 세 가지가 돼야 되면서 이런 스몰 b나 대문자 E, 스몰 E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스몰 BB 대문자 E가 만들어진다고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네들의 연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스몰 E니까 여기 B 대문자 B 하나 넣고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오른쪽에서 스몰 B, 스몰 E가 만들어지겠네 이렇게. 그러면은 스몰 B 대문자 E가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한쪽에는 대문자 B의 스몰 E가 들어가는 얘가 아마도 세 가지를 담당하고 나머지가 한 가지씩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A는 지금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얘를 우열이 분명한 경우를 줘서 한 가지 만든다고 해버리고 D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전부 다 동형접합이니까 대문자 D, 스몰 D로 해가지고 한 가지라고 하면은 B하고 스몰 E에서 얘가 몇 가지 나오면 돼? 세 가지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거까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 스몰 E, 스몰 B, 대문자 E 그리고 대문자 근데 그냥 바로 할게 표 안 그리고 바로 써보면은 얘네들 대문자 B에 스몰 EE 대문자 B에 스몰 E가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오고요. 아래 그 나머지에서 대문자 B에 대문자 E인 거 하나 그 다음에 얘네들 스몰 BB에 대문자 E인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얘가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와서 총 1 곱하기 1 곱하기 3으로 나오는 거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손에서 얘들아 유전자형이 어떤 개체가 나온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자손에서 말고 부모님에서의 연관을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연관을 잘 이용하려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기억, 니은, 디귿 봐보겠습니다. 기억, A는 디귿이다. A가 또 중간 유전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중간 유전은 D 쪽이 중간 유전이 되겠죠? D가 이제 이렇게 돼야지 대문자 D, 스몰 D 이렇게 해가지고 단 하나의 유전자형이 나오는 게 이제 중간 유전에서 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억 A는 디귿이다는 맞는 말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니은 B와 E는 연관돼 있다. 동그라미 B는 이 친구였네요. 그쵸? 그쵸? 아닌가? 아니죠. 얘는 직접적인 얘는 아니고 그냥 위에서 아까 했던 얘기네. 얘를 자가교배했을 때 18가지인데 아까 쌤이 이게 상반 연관 돼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B하고 E가 연관이고 얘네들 상반 연관이어야 돼. 세 가지 표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니에는 맞는 말 체크하시면 됩니다. 디귿. B하고 C를 교배했을 때 자손에서 얘가 뭐 같을 확률, 다를 확률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 B는 일단 AA 그리고 DD 이렇게 생겼고 얘가 상인 연관이 아니라 상반 연관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게 B고요. 그 다음에 C는 얘네들 대문자 E 스몰 a, D 스몰 d 그리고 B 스몰 b에 E 스몰 e거든요. 그럼 얘네들 확률 한번 얘 C가 똑같은 확률이기 때문에 한번 구해보면요. 우열이 분명한 경우는 확률이 똑같은 확률이 4분의 3 이건 중간 유전이니까 똑같은 확률이 2분의 1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4분의 얘가 똑같으려면 스몰 b에 대문자 2여야 되거든요. 그럼 스몰 b이려면 이렇게 가능하고 대문자 2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되겠네, 도치. 그럼 4분의 2가 얘네들 C와 같을 확률이기 때문에 얘네들 계산해보면 4분의 3,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16분의 3 맞는 말이다. 체크하시면 정답은 5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15번 한번 봐봅시다. 15번은 4개나 나와 있네요. 그렇죠? 몸 색깔 하나인데 유전자가 4개나 있으니까 복대립, 갈색, 회색, 검은색, 붉은색이고 여기서는 뭐 개체수에 대한 설명, 개체에 대한 설명은 아마도 우열 관계를 주는 것 같아요. AD와 BD가 같다. 그러면은 D가 우성이다 라는 뜻이죠. A하고 B에 대해서. 그 다음에 AE, BB, BE는 다르다. BB는 B예요. BE는 E여야지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가 안 나와야 되니까 A도 그래야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열 관계는 D가 1등, 그리고 B, E, A 중에서는 A가 2등, 그리고 E가 올라오고 B가 올라오면 되겠네. B가 제일 꼴등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D, A, E, B가 아마도 갈색, 회색, 검은색, 붉은색 중에서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비율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한번 체크를 잘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복대리 뷰전은 좀 많이 좀 접해보다 보면은 사실 뭐 잘 나오는 것들을 또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면에 또 우리가 또 잘 떠올릴 수도 있게 되는, 예시들도 잘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아래쪽에 비율도 잘 보셔야 돼요. 비율이 뭐 1대1이냐 3대1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확률을 이제 경우를 다르게 해줄 수 있는 그 경계가 되기 때문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비율도 같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회색하고 검은색을 교배를 시켜가지고 나왔대요. 그러면 회색하고 검은색이니까 일단 우리는 얘네들은 중간 유전이 안 껴있는 복대리 유전이라서 얘네들 정직하게 회색이면 회색 유전자, 검은색이면 검은색 유전자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회색하고 검은색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만나는 건데, 검은색은 나오고 있는데 뭐는 안 나와? 회색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검은색이 이렇게 만났을 때 검은색이 무엇이어야 된다? 회색보다는 우성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하나를 체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붉은색 유전자예요. 붉은색 유전자. 이게 붉은색 유전자가 있는데, 이 붉은색 유전자가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거든. 근데 붉은색 유전자가 둘 중에 하나에 숨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회색하고 검은색으로 발현이 될 테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회색에 숨어 있다라고 해보잖아요. 이게 지울 거니까 잘 보세요. 보기만 하세요. 이게 회색하고 붉은색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붉은색이 더 열성이 되는 거라, 자손에서 붉은색이 나오려면은 붉은색이 동형접합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렇게 되면 회색이 나와버린단 말이지. 여기에서 회색이 안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모순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붉은색이 태어나려면 아무래도 붉은색 유전자가 여기에 있어야 될 거고, 아까처럼 또 붉은색이 왼쪽에 또 들어가 버리면 이제 회색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또 해야만 하는 거지만, 여기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붉은색이 또 들어가 버리면 회색이 또 튀어나와 버릴 거라서 붉은색이 아니라 회색이 제일 약해서, 붉은색한테도 잡아먹히면 얘네들이 검은색과 붉은색이 1대1로 나온다라는 것을 만족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네들의 이제 그 순서가 검은색, 붉은색, 여기 살짝 지우고 다시 쓸까요? 검은색에 붉은색, 그리고 회색, 이런 순서가 돼야지 얘네들이 이제 우열관계가 좀 정리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아래쪽도 한번 봐볼게요. 아래쪽도 보면은 갈색 몸 암컷하고 붉은색 몸 수컷 이렇게 교배가 됩니다. 근데 붉은색, 회색, 갈색이 2대 1대1로 나오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붉은색이 요렇게 이미 붉은색이 만날 거잖아, 그치? 그리고 갈색 유전자 말고 회색 유전자도 존재를 해야 되는데, 회색하고 갈색이 1대1로 나머지가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와 있는 조합이 이렇게 갈색하고 하나 만나는 거랑 얘랑, 그 다음에 이 친구 왼쪽에서 갈색보다 약한 애랑 하나 만나는 걸로 뭐가 만들어져야 돼? 얘네들이 회색하고 갈색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라서, 회색이 열성이라면 회색이 동형접합으로 나와야 되고, 갈색이 열성이라면 갈색이 동형접합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왼쪽에 갈색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갈색 유전자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회색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이제 회색이 같이 들어가 버리면은 갈색 회색은 갈색으로, 회색은 회색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붉은색에 대해서 갈색이 그 다음 열성, 제일 열성은 회색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갈색이 붉은색과 회색 사이에 딱 껴들어가 있으면은 비율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검은색, 붉은색, 갈색, 회색 순서가 D, A, E, B 순서가 되기 때문에 아래 보기에서 물어보는 거 대답을 해보도록 하시죠. 기억의 몸색은 갈색이다. 기억이 B거든요. 근데 기억은 이제 B는 갈색이 아니라 회색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니은, 동그라미 니은의 유전자형은, 동그라미 니은은 붉은색 몸 수컷이고 얘는 붉은색 회색입니다. 붉은색 회색이면 A, B 맞는 말이죠. 디귿, A의 수컷과 붉은색인데 얘네들은 두 개가 될 거예요. 왜냐면 갈색, 회색, 붉은색, 회색이 이제 서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붉은색, 갈색이면은 A2가 되고, 붉은색, 회색이 만난 조합이면 A-B가 되거든요. 얘랑 D2랑 만났을 때 붉은색일 확률은 A일 확률이거든요. 근데 이게 D가 제일 우성이 내라서 사실 뒤에 뭐가 붙어있는지 상관없이 요렇게 만났을 때만 딱 A가 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D랑 만나면 얘네들이 이제 D가 발현돼 버리기 때문에 A가 나올 확률은 그냥 여기서 이 뒷자리에 상관이 없이 무조건 그냥 4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서 D까지 정답 체크하면은 5번이 확인이 되겠네요. 26년도 6월 한번 보시죠. 얘 같은 경우는 A, B, D 개체가 있고요. P1하고 P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 B, D가 이렇게 있고 리을이 2까지 나와 있네요. 그쵸? 그리고 다 이형접합이고요. 여기서 두 개는
우성, 두 개는 분명하지 않다. 중간 유전. 그래서 P1을 자가교배했을 때 9가지. 그리고 얘와 얘가 있다. 근데 유전자형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럼 이거 연관 찾으라는 거니까 연관에 대해서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P2도 자가교배했더니 이런 애들이 태어난대요. 얘도 연관 알려주는 거고 둘 다 9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A, B, D, E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A, B, D, E가 들어가 있을 때 기억과 니은에서 이런 최대 가지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네요. 보시면 이게 지금 원래 우리가 우열이 분명한 경우였다면은 상인 연관끼리 만나면 2가지, 그리고 상반 연관이 섞여 있으면 3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가지, 3가지만 고려를 했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중간 유전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골치가 아파져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중간 유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상인 연관이나 상반 연관이 돼 있을 때 중간 유전이 하나씩 들어있거나 둘 다 중간 유전이거나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3가지 표현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유전 AABB 쌤이 살짝 정리를 해주자면은 조심하셔야 될 게 얘네들 모두 다 이형 접합일 때, 그리고 중간 유전이 포함되어 있을 때 얘기해요. 이게 우열이 분명한 경우랑은 다르니까 좀 꼭 조심해서 중간 유전이고 모두 부모가 이형 접합이어야 돼. 부모가 달라지면 그냥 표를 그리셔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 모두 이형이고 중간 유전일 때는요. 상인하고 상인 만났을 때 얘네들은 3가지. 그리고 상반하고 상반하고 만났을 때도 3가지예요. 근데 얘네들이 언제만 4가지가 나올 수 있냐면 상인 상반이 나왔을 때는 4가지가 됩니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A가 쌤이 예시로 하나만 보여줄게요. B가 중간 유전이라고 한다면은 A, B 뭐 이런 식으로 상인 연관이 만난다라고 쳐봐 이렇게. 그러면 일단 여기서 4가지는 안 나오는 게 얘랑 얘랑 무조건 똑같은 거라서 4가지는 절대 나올 수가 없고요. 무조건 많아봤자 3가지인 건데 A이면서 BB, A이면서 B 스몰 b가 중복해서 하나 나와주고 여기가 스몰 a, bb라서 원래 같았으면은 요게 지금 3개가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중간 유전 때문에 여기가 한 번 더 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가 상인 연관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반 연관도 그려보면 마찬가지일 거고 상인하고 상반하고 섞어주면은 4가지가 나온다라는 게 조금 특이한 거거든요. 모두 다 다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하면서 보면은 아래에 있는 9가지 이런 것들이 3 곱하기 3으로 눈에 좀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중간 유전이냐 아니냐 혹은 얘네들이 A, B, D 중에 어떤 것들이 연관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거 유전자형의 이제 그 자손에서 유전자형을 보면서 연관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지금 연관이 없으면 이게 지금 9가지 나온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봤을 때 연관이 어떻게 돼 있을까? 연관이 아닌 것과 연관인 것을 한번 잘 확인해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될 텐데, 이거 보면은 이런 거야. 봐봐. 부모님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얘네들은 다 동용접합인 거잖아. A, B, D, E를 부모님이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A, B에 D, E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하나는 이렇게 뜯어보면 A, B 한번 봐볼래 이렇게? 얘네들이 이형 접합인 개체거든요. 자가교배한 애들이 이형 접합인 개체. 이형 접합인 애들이 이렇게 A, B가 상인 연관인 거랑 상반 연관인 걸 동시에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에 A하고 B는 연관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하고 B가 연관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반대로 A하고 D는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하나씩 해보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A하고 D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반이고 상인이니까 또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A하고 E는 연관이냐? A는 약간 뭐일 수 있을 것 같이 보여? 상반 연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A하고 E가 상반 연관, 그리고 여기 보니까 B하고 D도 약간 연관처럼 보이죠. 그래서 A, E하고 B, D가 연관이 맞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보니까 또 보이죠. 우리가 이제 약간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면은 여기서는 A가 상인 연관, BD가 상인 연관인가? 여기 보니까 A도 상인 연관, BD도 상인 연관이 가능한 거라서 AE하고 BD가 각각 나눠져 있는 게 맞구나.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와서 둘 다 3 곱하기 3으로 9가지가 나오는 거구나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생겼을 때 자손에서 뭐 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는데, 3가지가 나온다라는 거 이런 느낌, 이런 거예요. 봐봐. 여기서 그러면 P1부터 한번 얘기를 다시 해보면 P1에서는 A하고 스몰 e, 그리고 스몰 a하고 대문자 e, 그리고 B하고 스몰 d, B하고 대문자 d 이런 식으로 이제 상반 연관만 있을 거고요. P2 같은 경우에는 A도 E도 상인 연관, B하고 D도 상인 연관입니다.
근데 얘들아, 상인연관 애들은 우열이 분명하면 두 가지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이 3 곱하기 3이 나온다는 뜻은 여기 A, E 중에 하나, B, D 중에 하나가 우열이 분명한 거 하나랑 중간 유전인 거 하나가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A일지 E일지는 모르지만 중간 유전이 섞여 있어야지 상인연관에서 세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잘 이용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얘하고 얘를 교배를 시켰는데 니은의 표현형과 기억의 표현형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니은의 표현형 보면은 자, 얘가 지금 이렇게 교배를 시키면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 수 있고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A하고 B를 보면 이게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가 다를 건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얘는 둘 다 지금 대문자 동형접합 두 개, 한 개씩, 그리고 이형접합 한 개 이렇게 나오는데 표현형이 다르다는 뜻은 얘네들은 지금 이게 지금 똑같아서 A가 완전히 우성이고 얘네들은 중간 유전이라 얘네들이 다른 거구나. 그래서 얘가 두 가지, 얘가 한 가지라서 얘가 더 많은 거구나 라는 것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A가 우열이 분명하니까 아, E가 중간 유전이어야지 이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겠구나. B가 중간 유전이면은 D는 우열이 분명하겠구나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서 상인연관일 때 중간 유전이 들어있으면 뭐일 수 있다?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것 좀 정리 좀 해보죠. 동그라미 B. 동그라미 B는 대문자 A와 스몰 D가 연관돼 있다. 스몰 E가 연관돼 있으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다 라고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니은, 리을은 유전자에 따른 거. 중간 유전인 거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간 유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을은 유전자에 따라 리을이 뭐죠? 리을이 2인가요? 그렇죠. 인데 2는 얘네들 중간 유전 맞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디귿 D에서 자손에서 얘네들 교배에서 자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이요. 그럼 얘네들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얘하고 얘 이렇게 나와 있는데 A하고 E가 연관이고 그 다음에 근데 동그라미 A에서 동그라미 A는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고른 거란 말이야. 그냥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지금 동그라미 A는 얘네들 부모님이 상반연관이었기 때문에 얘네들 동그라미 A도 무조건 상반연관이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둘 다 자가교배에서 상반연관이기 때문에 A하고 스몰 E, 스몰 A하고 대문자 E가 연관, 그리고 B 스몰 D, B 스몰 D가 지금 동그라미 A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C는 유전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C에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자손인데 얘는 상인연관끼리만 있던 거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상인연관으로 AE, 그 다음에 BD, 스몰 BD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 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유전자 그 표현형 최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난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표현형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 AA에 E 스몰 E 그리고 AA에 EE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요. 얘네들 만나면 이게 이렇게 BB에 D 스몰 D, BB에 아니죠. 스몰 B요. 그렇죠. 스몰 B에 스몰 D 스몰 D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E하고 B가 중간 유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서로 다르니까 요거가 다르니까 그리고 B도 다른 거기 때문에 요게 다르니까 결국 얘네들이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의 표현형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8가지가 아니라 4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정답은 2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년도 9월 한번 봐봅시다. 기억을 결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삼염색체 다인자 유전이네요. 다인자 유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네들 독립인지 연관인지 모르고 E는 완전 우성. 그래서 A, B, D가 11가지 나오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A, B, D 이렇게 있네요. 이 수업 시간에 풀었던 건데 다시 한번 봐보면 11가지라는 숫자가 굉장히 좀 많다라는 이제 그것을 이제 쓰다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한번 다인자 유전이고 E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봐볼게요. 일단 단일인자 유전도 있고 다인자 유전도 있는 건데 단일인자하고 다인자가 서로 독립이면 우리는 곱하기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모 사이에서 얘네들이 만약에 얘네들이 독립이잖아? 그러면은 이 스몰이 교배시켰을 때 몇 가지 나오는 거야? 2가지가 일단 무조건 나올 거야. 그러면 곱하기로 계산해버리면 이렇게 짝수가 아닌 숫자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절대로 독립일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독립이면 우리가 따로따로 구하기 때문에 계산이 매우 쉬워지는데 얘네들은 독립이 아니라 다인자 유전이랑 무조건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얘네들 이형접합인 부모 사이에서 그리고 얘네들 E라는 게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독립이 아니라 연관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면요. 얘네들이 AA, BB, DD, E가 4가지가
이렇게 만났을 때 여기에서 지금 무조건 대문자 e라는 것이 스몰 e라는 것과 무조건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스몰 AA의 BB, DD, EE가 무조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관을 좀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얘네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연관이 하나씩 들어있고 뭐 2개가 이렇게 연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문자 E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3개가 연관이면서 여기에 1개만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문자 E가 이렇게 스몰이랑 있으면서 얘네들이 독립인 게 한 쌍씩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애들이 나타날 수 있냐 그리고 11가지가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얘네들 일단 단인자하고 단일인자가 섞여 있으니까 E1, E0 뭐 이렇게 써가지고 푸는 방법을 쓸 거고 얘네들이 중요한 게 이게 사실 이렇게만 보면 이렇게 경우의 수가 엄청 많은데 얘네들이 이렇게 모두 다 소문자인 애가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얘네들은 연관이 들어있다면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상인연관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상인연관으로만 쓴다면 사실 얘네들을 좀 쓰기가 쉬워지는 게 대문자는 대문자끼리, 소문자는 소문자끼리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2의 1, 스몰 2의 0 이런 식으로 2하고 0 이런 식으로 대문자는 한쪽에 몰아두고 소문자는 한쪽에 몰아둬서 0하고 다른 숫자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다 써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자가교배 시켰을 때 11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데 표현형만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쌤이 표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똑같은 애들끼리 만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 앞에서 그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를 간소화시켜서 그릴 수가 있을 거고요. 0, 2, 2, 4 이렇게 들어갈 텐데 선을 나누는 게 아마 이게 중간 유전이 아니었던 거죠. 그쵸? 우열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간 유전이 아닌 거라서 얘네들을 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3가지 나오죠. 0, 2, 4. 그 다음에 위에서는 1부터 6까지 나오니까 6가지 나오는 거라서 9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11가지 아니니까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는 대문자가 2개 들어가고 소문자가 반대 들어갈 테니까 2의 2, 스몰 2의 0 이런 식으로 쓰고 1, 0 이렇게 들어갑니다. 표 똑같이 그리면 돼요. 2, 2의 4, 2 스몰 2의 2, 2, 스몰 2, 2의 빵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0, 1, 1, 2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숫자 패턴이 거의 똑같아가지고 달라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2부터 6까지 나와서 5가지 그리고 0, 1, 2가 들어가니까 얘네들은 3가지만 되는 거라서 얘는 합쳐봤자 8가지밖에 또 안 되네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찢어버리는 거야? 얘네들을 독립으로 이렇게 찢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2의 1에 스몰 2의 0에 10, 10이 되면은 얘네들이 숫자가 훨씬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얘네들 표의 칸수를 늘리면 11가지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 한번 써보면 대문자 2에 2, 그 다음에 2 스몰 2의 1, 1, 스몰 2의 0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사실 이게 0112라고 바로 쓰면 안 되는 게 얘가 한쪽에서 만드는 생세포가 0112거든요. 그래서 반대쪽에서 만드는 것도 0112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걸 조합하면은 0부터 몇 가지 나오는 거냐면은 0, 1, 2, 3, 4까지 나와요. 4까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0, 1, 2, 3, 4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얘네들이 이제 아까보다 칸수가 늘어났으니까 선을 이렇게 긋더라도 여기 1부터 6까지 6가지는 그대로지만 0부터 4까지에서 총 5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얘네들이 11가지가 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할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때는 얘네들이 전체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친구들이라서 그냥 우리가 4 곱하기 4짜리 16분의 얼마 이런 확률들을 쓰면 됐었던 건데 0124 이렇게 쓰는 건 사실상 쌤이 이걸 0112를 조합하는 것을 직접 써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간소화시켜서 쓴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네들의 비율을 살려야 되는데 쌤이 이렇게 독립인 것들 교배시킨 거잖아 여기서는. 그치? 독립인 것들 교배시키면은 얘네들 그 파스칼의 삼각형에 있는 그 NC0부터 NCN까지의 그 비율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얘네들의 비율이 이게 지금 총 4쌍의 독립인 이형접합을 교배시킨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게 4C0부터 4C4까지 해서 1, 4, 6, 4, 1이라고 하는 비율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위에 거 한번 보면은 확률 구하라는 게 뭐냐면 부모와 같을 확률 구하라고 하네요. 대문자가 있어야 되니까 대문자가 일단 몇 개여야 되고 일단 우성의 형질을 가져야 되고 대문자가 3개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대문자가 3개인 사람 찾으려면 어떻게 찾냐라고 물어보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대문자가 3개인 사람은 얘네들 지금 숫자를 더해가지고 3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대문자가 3인데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는데 조심할 건 얘네들이 3칸이 아니야.
왜냐면 여기서 16칸짜리를 지금 쌤이 5줄로 줄여놓은 거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16 해서 64분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얘네들의 비율이 지금 4짜리, 6짜리에서 하나, 그리고 둘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비율을 살려서 생각을 한다면 얘네들은 3칸이 아니라 4 더하기 6 더하기 6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서 얘네들은 64분의 16이 정답이다. 얘네들 약분하면 4분의 1이 간단하게 나오는 게 답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정답은 2번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20년도 9월 풀어봅시다. 기억 디귿은 모두 상에 있다. 그 다음에 A는 완전 우성, 그리고 B는 중간 유전, 그 다음에 디귿은 DF인데 네 가지라고 되어 있고요. D가 2에 대해서 우성, F가 2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D하고 F, E가 이렇게 돼야지 이제 네 가지일 수 있겠네요. 이거 16분의 3 이렇게 구하라고 하니까 얘네들 서로 독립인지 연관인지 사실 뭐 알려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얘네들 체크하면서 유전자형이 모두 E형 접합일 확률이 16분의 3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유전자형이 모두 E형 접합이다. 그럼 여기서 유전자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얘네들 독립인지 연관인지 안 알려줬으니까 일단 독립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보고 아니면 연관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네들 A부터 한번 보면은 A가 E형 접합일 확률은요, 얘네들은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B하고 B'이 E형 접합일 확률도 2분의 1이고요. D, F 이렇게 보면은 E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야? E형 접합으로 나오니까 여기서 4분의 3의 확률로 E형 접합이 나올 거거든. 그럼 곱하면 16분의 3 멀쩡하게 나오잖아, 그치? 얘네들이 독립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얘네들 독립이구나 라는 것으로 접근하시고, 아마 더 물어보는 거 없으니까 기니디는 그냥 아래쪽에서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기억, 니은, 디귿 봅시다. 기억. 얘네들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D와 DF는 디귿에 대한 표현이 같다. DF는 중간 유전이기 때문에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기억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니은, 기억의 유전자와 니은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 독립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디귿,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24가지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표현형으로 바꿔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표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로따로 보는데 A는 우열이 분명하니까 2가지, B는 중간 유전 E형 접합끼리 만났으니까 3가지, 그리고 DEF를 보면은 DE 나오고요. DF도 나오고 그 다음에 EE도 나오고 FE도 나오네요. 그쵸? 원하는 게 DF, DFE 다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 4가지 표현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6, 4, 2 곱하기 3 곱하기 4 해서 24가지가 맞는 말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20년도 수능 봐볼게요. 수능 가나다는 모두 상염색체, 독립인지 안 줬으니까 연관인지 독립인지는 우리가 좀 궁금할 거고 A, B, D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3가지 중에서 2가지는 우열이 분명하다, 완전 우성이다. 그리고 3가지 중에 하나는 중간 유전이다, 우열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A, B, D하고 얘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게 8가지 이렇게 되어 있네. 이건 몇 가지 좀 해보긴 해야 되겠다. 독립이 아니라서요. 얘네들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독립이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 연관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8가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무래도 이게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냐 혹은 뭐 연관이 들어가서 4 곱하기 2냐 이런 2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야. 근데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2라면 이게 중간 유전이 어딘가에 하나 들어있을 거란 말이고, 얘네들이 지금 이런 우성처럼 보이는 동형접합이 들어있기도 하니까 이게 이제 가능한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대문자 BB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지금 쌤 독립인 경우부터 먼저 생각해 볼게요. 그럼 독립인 경우에는 이렇게 만나면 얘네들이 지금 이게 완전히 우성인 경우라면 얘네들이 지금 한 가지로 나와버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아무래도 이게 만약에 독립이라면 얘가 2가지를 담당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중간 유전이어야지만이 얘가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성립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가 우열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얘네들하고 얘네들을 봤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우열이 분명하다면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독립이어도 충분히 8가지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연관을 먼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이제 또 동형접합이 매우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4가지가 나오는 건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독립으로 바로 그냥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이제 A, B, D하고 얘네들 만났을 때 그러면은 적어도 2가지 형질이 표현형과
표현형이 기억과 같을 확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게 확률 구하는 게 좀 까다로운데 여기서 A이면서 그 다음에 B는 중간 유전 그리고 D가 대문자일 확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중에서 두 가지, 적어도 두 가지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적어도 두 가지니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가 모두 같을 확률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 가지가 더 편하니까 세 가지로 구해볼게요. 얘네들은 모두 다 똑같은 확률이잖아. 그럼 대문자 A는 이게 우열이 분명한 경우니까 4분의 3 그리고 중간 유전은 2분의 1의 확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열이 분명한 것도 2분의 1의 확률로 같을 테니까 얘네들은 16분의 3의 확률로 세 가지가 모두 똑같은 확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어도 두 가지니까 두 가지가 같을 확률 이렇게 체크해 볼게. A가 똑같고 B가 똑같고 다를 확률 A가 똑같고 B가 다르고 똑같을 확률 그리고 다르고 같을 확률 이렇게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럼 얘네들이 각각 확률이 어떻게 되냐? A가 똑같을 확률은 4분의 3 그리고 B가 똑같을 확률은 2분의 1이 맞았는데 D가 똑같을 확률, D가 다를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이거 하나 나올 거고 두 번째 확률은요 4분의 3 그대로 쓰지만 얘네들이 2분의 1 그러나 2분의 1로 같다 다르다를 처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얘는 다를 확률이 4분의 1 같을 확률 다를 확률은 어차피 얘네들이 다 2분의 1로 고정이구나 같을 확률과 다를 확률이 반반이니까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16분의 3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올 거고요. 마지막 것만 16분의 1이니까 다 더해보면은 16분의 10 하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정답이 이게 8분의 5 이렇게 될 테니까 답은 2번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20년도 수능 한번 봅시다. A, B, D, E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표현형 5가지네. 이게 지금 뭐도 있다는 뜻이야? 중간 유전도 껴있다는 뜻이고요. 갈색, 녹색, 자주색, 황색, 회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많은데 그래도 우리 몇 가지 아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열관계를 보니까 A가 제일 우선인 것 같고 그치? 그 다음에 B하고 D하고 BD가 따로 있는 거 보니까 얘네들 아마 B가 E에 대해서 D가 E에 대해서 둘 다 우성인데 얘네들 중간 유전이 이렇게 껴있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좀 보면은 BD는 그냥 회색인데 이 회색은 아마도 이게 중간 유전이니까 그냥 별개로 생각해 줘야 될 것 같고 B가 황색이다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놓고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아래 갈색, 녹색, 자주색은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 여기 한번 개체 한번 봐봅시다. 종자 껍질이 회색인 개체, 회색은 지금 이게 BD란 뜻이죠. 그리고 녹색인 개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교배했을 때 여기서 자주색과 황색이 나왔답니다. 근데 황색은 위에서 체크가 된 게 얘네들이 황색은 B인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B가 D랑 만났을 때 회색이 돼버리기 때문에 B 단독의 색깔이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녹색에서 이제 녹색하고 D가 있는데 BD가 있는데 자주색이 또 튀어나왔다는 뜻은 자주색 유전자도 이제 어딘가에 있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1대1로 나온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BD하고 이제 녹색이 만났을 때 녹색이 뭔지 몰라서 몇 가지를 좀 시도해봐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상관은 없을 거고 이제 얘네들 가능한 게 뭐 BB냐 혹은 BE냐 이런 것들이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거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잖아. 이 황색으로 태어나는 애가 B가 태어날 수도 있고 BE가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반대쪽에서 그러면은 B 또는 E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황색인 개체는 B네죠. 근데 갈색인 애랑 만났을 때 얘네들이 갈색, 자주색, 회색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얘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회색은 BD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1의 비율로 나온다는 뜻은 D가 그래도 하나쯤은 있어야지 BD의 조합이 하나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갈색인 개체를 교배했는데 얘네들이 갈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D가 갈색일 리는 없어. 왜냐면은 이제 D가 갈색이면은 그럴 수 있죠. 갈색일 수 있죠. 잘못 생각했네요. 그래서 이게 갈색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두 배가 나온다라는 게 좀 중요하거든. 왜냐면 D가 하나 있는데 D가 갈색이라면 D가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는 D, D 이렇게 만나는 건데 얘가 D로 나오는 게 아니라 B, D로 회색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D가 갈색이 우성인 유전자가 된다면은 얘네들이 두 배로 나오는 게 말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D가 안 될 거다라는 D가 있기는 하지만 이 갈색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무언가 하나가 우성으로 더 있어서 둘 다 갈색으로 만드는 유전자가 나올 거고 그럼 D, B가 뭐가 되니까 회색이 돼야 되는 거니까 D하고 이 뒷자리에 있는 게 만났을 때 자주색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그럼 황색보다 이게 이 유전자가 지금 열성인 게 들어가야 되는데 B보다 열성인 건 뭐밖에 없냐면 2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여기서 자주색에 해당하는 친구가 아마도 얘네들이 D가 자주색이 되면서
자주색이 되면서 얘네들이 D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1대1로 나오려면 아무래도 BD가 자신보다 열성인 EE로 나왔을 때 BE와 DE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1대1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얘네들 BE랑 AD가 이렇게 만났을 때, 즉 얘네들은 우성이라서 전부 다 A로 튀어나와서 갈색이 제일 우성인 친구가 되면서 얘네들 BD 회색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주색 하나 나오면은 얘네들이 정리가 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이제 녹색이잖아요. 여기 녹색 개체가 EE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배열을 해주면은 완성이 되겠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성인지 열성인지, 그리고 이 우성인 애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얘들아. 그치? 왜냐면은 우성인 애들이 이제 만나기만 하면은 자기로 발현이 되니까 자기의 표현형이 좀 더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기니디 한번 봐볼게요. 기억, 가는 갈색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갈색이다 맞는 말이고요. 기억에는 유전자형이 BB인 개체가 있다. 기억에는 유전자형이 BB인 개체. 얘네들에는 B2밖에 없겠네요. 그쵸? B, D하고 EE가 맞는 거니까 B2의 개체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니은에서 A의 개체와 B의 개체를 교배해서 자손을 얻을 때 이 자손의 종자 껍질 색이 황색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에서 지금 갈색 개체는요, A, B 또는 AE인 사람입니다. 근데 B, 동그라미 B는 자주색이기 때문에 D2거든요. 교배했을 때 이 껍질이 황색일 색 확률을 구하라고 했네요. 황색은 B가 태어나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일단은 A, B하고 A가 여기서는 반반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A, B일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이 A, B가 D2랑 만났을 때 껍질이 황색이려면 B2로 이렇게 4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얘네들은 이 2분의 1이 곱해져서 8분의 1의 확률로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1번이 정답이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1년도 6월 한번 봐볼게요. 기억, A가 이렇게 있는데 A는 중간 유전,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다인자 유전이네요. 그리고 얘네들 세포 보니까 여기 뭐야? 이거 단일인자, 다인자 섞여 있는 거네요. 그쵸? 그럼 얘네들 한번 숫자 써봅시다. A0, A의 1, 2의 0, A의 1에 A0에 1에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 한번 그냥 표만 그리면 끝나겠네요. 이건 되게 간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표만 그리면 AA의 1, A 스몰 A의 2, 0, 그리고 스몰 A의 1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2, 0하고 1, 1이니까 이게 1, 3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 A가 중간 유전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중간 유전은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2하고 4, 1, 3에 3, 5, 그 다음에 2, 4 이렇게 들어가니까 두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은 7가지 표현형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바로 마무리가 되겠죠. 다음 21년 9월입니다. 가나 다는 서로 다른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독립이니까 속편하게 그냥 연관 고려하지 않고 따로따로 계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A는 완전 우성이다. B는 중간 유전이다. D는 4가지 표현형이다. DEFG니까 아마 우열이 분명하겠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제 교재에 있던 건데 AA 프라임부터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12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로따로 계산해보죠. A는 우열이 분명하니까 2가지, B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중간 유전이니까. 그러면 이게 2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DE하고 FG 사이에서는 몇 가지 표현형만 나온다? 2가지 표현형만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AABB 프라임 DF 이렇게 나왔을 때 I에서의 표현형이 어머니와 같을 확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에서 이거 표현이 어머니와 같을 얘랑 같을 확률이죠. 그럼 얘네들 한번 볼게요. A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우성 동용접합이라서 이 확률 1입니다. A로 태어날 확률이. 그 다음에 B'B'의 BB 이건 중간 유전이니까 2분의 1의 확률일 거고 DF, D 만났을 때 얘가 지금 4분의 3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보시면 DF하고 D가 만났을 때 얘네들이 태어나는 애들은 DD, DF, DE, EF인데 우리가 이제 복대류 유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은 어머니가 D2잖아요. 우리가 우열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D2랑은 완전 D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똑같을 확률이 4분의 3이나 나와야 된다는 뜻은 얘가 D 또는 E로 태어난다는 뜻인데 2는 여기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네들은 무엇이 맞는 거겠다? D로 태어나는 게 맞는 것이겠다 라고 생각하면은 D가 우성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D는 EF에 대해서 우성이다 라고까지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위에 거에서 우리가 못 봤던 게 얘네들 사실 너무 다양해서 쌤이 그냥 넘어온 건데 DF, DG, 그 다음에 EF, EG가 있을 때 얘네들이 두 가지로 나오려면 D가 지금 EF에도 우성이니까 얘가 지금 D거든요. 그럼 D를 제외하고 딱 한 가지 표현형만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둘 다 D가 없는 애라서 얘네들이 한 가지로 통일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로 나오는 게 맞겠구나, E로만 나오는 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D 다음에 E가 들어가고 E 다음에는 F가 들어가서 전부 다 E로 태어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F하고 G는 구분을 못하는 게 FG가 만나 있는 표현형이 아무것도 없어요. 얘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생긴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D, E까지만 정리가 된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확률 구해볼게요. 표현형이 기억과 같을 확률 A이면서 B, B'의 그리고 D일 확률 구하라고 하는 거죠. A일 확률은요 2형 접합이니까 4분의 3, B, B'은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D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F하고 G가 누군지 몰라도 D는 그냥 D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D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 4분의 2가 곱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얘네들은 약분할 거 약분하고 보면은 16분의 3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라고 확인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년도 수능 봐보죠. 가, 다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점색체에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A는 완전 우성, B는 중간 유전이고요. 그 다음에 D, E, F는 우열관계가 분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대립유전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하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B', DF, BB', EF 이렇게 되어 있고 12가지. 여기 지금 나하고 다만 나와 있는데 가가 없는 게 아니라서 가, 다의 표현형 확률이기 때문에 얘네들 가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도 조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일단은 얘네들 이렇게 AA 그 모르는 게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앞에다가 좀 표시 좀 해놓고 B하고 D 이렇게 나왔을 때 얘네들 한번 체크해 보면 여기서 B, B'이 지금 가지수 먼저 확인했을 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중간 유전이라. 그러면은 DF, EF 이렇게 만났을 때는 뭐가 돼야 되겠다? 두 가지가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A하고 A'도 아마 이게 두 가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아무래도 A'이 하나씩은 있어야지 이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가나다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도 나와 있네요. 확률은 16분의 3인데 이게 아마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뭐 이런 식일 거라서 B, B'이 만날 확률이 지금 이미 2분의 1이거든요. 똑같을 확률이. 그러면은 DF가 만날 확률이 어쩔 수 없이 이제 4분의 3이냐 혹은 AA'이 뭐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게 4분의 3이냐라는 것을 일일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4분의 3이라는 게 복대립에서도 나올 수 있고 우열이 분명한 경우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류를 해두고 아래쪽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얻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A' 이렇게 나와 있고 표현이 이번에는 어머니와 같은 확률이니까 얘랑 같은 확률이거든요. A'이 열성이기 때문에 어머니랑 같을 확률은 2분의 1, 그리고 BB'은 중간 유전이니까 같을 확률 2분의 1. 그러면은 여기서 마지막 확률이 4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얘네들을 좀 써볼게요. DE하고 DF가 만나면 DD, DE, DF, EF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누가 누군지는 몰라도 얘네들 확인을 해보면 DF인 확률이 4분의 1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DF는 무조건 똑같은 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제외하면 절대로 DF랑 똑같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DF가 그러면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게 동형접합은 무조건 D잖아. 그럼 얘네들 똑같은 게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필연적으로 F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애들 달라야 되니까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공통이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도 2가 되면서 얘네들의 형태가 2가 제일 우성, F가 그 다음, D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확률 구하는 거나 아니면 가지수 구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확률이 아까 16분의 3이었는데 DF, EF 이렇게 교배시키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아버지와 같은 확률이니까 F가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DF, EF를 만나게 했을 때 F가 나올 확률이 얘네들이 4분의 1밖에 안 돼요. 왜냐면은 아닌가? F가 그쵸 4분의 이렇게 아니다.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이죠. 이렇게 만나는 거랑 이렇게 만나는 거가 2분의 1로 F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이 아마도 이게 복대립에서 2분의 1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4분의 3이 우열이 분명한 데서 나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얘네들이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대립의 형태도 찾았고 A도 알아냈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문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니디 한번 봐볼게요. 기억. D2는 완전 우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D는 열성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니은 기억이 가질 수 있는 가의 유전자의 최대. 기억이 가질 수 있는 여기 자손이죠. 자손인데 가는 이게 AA' 만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이 이형 접합이니까 자손에서 나타낼 수 있는 유전자형 기준으로는 세 가지가 맞죠. 표현형은 두 가지지만 그래서 유전자형은 세 가지 맞는 말. 디귿, 니은에서 가나다의 표현이 모두 아버지와 같을 확률. 아버지와 같은 확률은 다시 구하면 되겠죠. 위에 살짝만 지우고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체크해보면은 얘네들 우성이어야 되니까 2분의 1, B는 중간 유전이니까 2분의 1, 그리고 D2는요 2로 태어나거든요. 2로 태어나려면 2를 하나씩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서 정답은 8분의 1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2년도 6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가 있다. A, B는 7번 염색체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은 얘네들 서로 두 개, 세 개가 있고 A, B가 7번에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하나 있네요. 그쵸? 그럼 나머지 하나가 따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PQ 사이에서 표현형이 최대 5가지가 나온다. 그 다음에 부모와 같은 확률이 8분의 3이다. 유전자형이 이거일 확률이 8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확률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이걸 직접 좀 해보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몇 가지 보면은 이게 되게 좀 그 경우가 너무 많은 게 P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라고 돼 있는데 표현형이 서로 같다라고만 했지 대문자의 개수가 몇 개야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문자의 개수가 몇 개일까 라는 고민들을 좀 해보긴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얘네들 아래쪽에 있는 게 나올 확률이 ABD랑 A 스몰 BD가 만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문자 3개 이상은 돼야 되는 거긴 하겠죠. 그래서 대문자 3개냐, 4개냐, 5개냐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저 8분의 3이라고 하는 확률 그리고 저 8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까지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좀 예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나마 AB가 연관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 한쪽에서 AB가 이렇게 존재하고 나머지 한쪽에선 스몰 A, 스몰 B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여기에 D가 하나 그리고 D가 하나 이렇게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이런 유전장이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라는 뜻은 얘가 지금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의 가능성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유전자형 자체가 2분의 1, 4분의 1이 나온다는 뜻은 사실상 이제 여기에 대문자 D가 또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네들의 유전자형을 좀 결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표현형이 5가지가 나와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8분의 1이 나와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을 봤을 때 대문자 DD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거거든요. 이게 2분의 1, 4분의 1을 연관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관이 좀 조합이 복잡하니까 4분의 1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대문자 D가 확인하기가 쉬우니까 대문자 DD가 2분의 1로 나올까 4분의 1로 나올까 이런 것들을 정해서 위에 거를 체크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문자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이용을 할 거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숫자 좀 써놓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몇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게 대문자 DD가 2분의 1일 확률과 이렇게 만나는 게 4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대문자 DD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대문자 DD가 들어갔을 때 아마 숫자의 조합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지 11에 10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얘가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이 되려면 얘네들 AA에 B 스몰 b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로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조합은 여기서만 나오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얘네들의 대문자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문자가 4개로 정의가 됐다면은 이 반대쪽에서 사실 가져봤자 4개가 최대일 거란 말이야. 그럼 A하고 B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대문자가 2개가 들어가면 이런 애만 안 나오면 되는 거니까 대문자를 4개로 맞췄을 때 빵개가 된다라는 식으로 전개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개, 4개 해가지고 총 4개, 오른쪽에도 4개가 되고 이게 8분의 3이나 혹은 5가지가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 건데 얘네들이 만드는 생식세포는 20에 11이니까 1, 3짜리 만들고요. 얘가 만드는 거는 1, 2, 2, 3짜리를 만들 겁니다. 그럼 얘네들 한번 만나봤을 때 2부터 몇 자리까지 만드는 거고 6자리까지 만드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체크를 해보면 얘 2부터 6자리가 5가지가 나오는 게 맞으니까 1, 2, 2, 3짜리를 얘네들 1, 3짜리랑 교배를 시켜보면요. 대문자가 4개짜리일 확률이잖아요. 부모와 같을 확률이니까 그랬을 때 대문자가 4개짜리일 확률은 여기 4가 나오고 여기 4가 나와서 얘네들이 지금 8분의 2밖에 안 나와 4분의 1밖에 안 나오죠.
근데 이거가 이제 안 맞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닐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바꿔가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가는 건데, 이게 사실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경우가 꽤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5가지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은근히 잘 나오는 형태여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체크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사실 한 가지 경우를 쌤이 그냥 막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사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걸 좀 쓸 수 있냐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 일부 확률들이 이렇게 그 잘 나오는 확률들 중에서 표현형의 가지수하고 얘네들이 나타나는 비율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했을 때 우리가 표현형이 5가지이면서 이제 그 확률이 8분의 3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이제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표현형이 4가지이면서 8분의 3이 나오는 확률과 표현형이 5가지이면서 8분의 3이 나오는 거, 그리고 표현형이 6가지, 7가지일 때 이 확률이 16분의 3, 16분의 3이 나오는 이런 특이한 확률들을 매치시키는 표현형 비율들이 있어요. 이게 13321, 14641의 비율로 나오는 애들이 이런 대표적인 예시들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134431, 그리고 얘네들 1234, 321 이런 식으로 이 3이라는 숫자가 약분이 안 된다라는 특성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특이 확률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몇 가지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기는 한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표현형이 5가지의 8분의 3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언제 나오냐면은, 이 우리가 숫자를 쓸 때 예를 들면 위에다가 막 2, 0, 1,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형들을 쓰잖아요. 그치? 근데 이 유전자 대문자의 개수를 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이 염색체 쌍을 기준으로 봤을 때 1 차이 나는 염색체 쌍이 몇 개가 있을 때 나오는 거냐면, 4쌍이 있을 때 나오는 비율이 이게 8분의 3의 14641의 비율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시로 그냥 쌤 예시로 들어보자면은, 우리 독립일 때 1010 이런 애들 교배시키면 1 차이 나는 게 총 몇 쌍 있는 거야? 4쌍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이 14641의 비율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얘네들이 10 대신에 21 이런 거를 섞어서 쓰더라도 1 차이 나는 게 유지가 된다면, 이게 4쌍이 써져 있을 때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이 8분의 3이라고 하는 확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쌤이 이제 위쪽에서 초록색으로 썼던 거는 쌤이 한번 가정을 보여준 거고, 아래쪽에서 이 비율을 이용해서 쓰는 걸 얘기를 해줘 보면은, 한쪽에서는 이렇게 가지고 있던 게 이렇게 돼 있었고, 나머지 한쪽에서도 이렇게 스몰 a하고 b였나? 대문자 a하고 스몰 b, 그리고 이제 d가 하나 있는 거였죠. 이렇게 여기 숫자가 2하고 1, 그리고 1하고 1 이렇게 써지는 건데, 이게 5가지의 8분의 3이 나오려면은 1 차이 나는 염색체 쌍이 4개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이 반대쪽에 무조건 1이 들어가요. 그래야지 차이가 1이 되니까. 옆에는 0이 들어가고 0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1 차이 나는 게 몇 개가 생기니까, 이게 1 차이 하나, 둘, 세 개가 생기니까. 그럼 우리가 반대로 봤을 때 여기에서는 1 차이 나는 게 생겨야 되는데, 가능한 게 2 또는 0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문자의 개수가 얘네들 4개짜리인 사람이잖아. 오른쪽에서도 대문자의 개수가 4개짜리인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라서, 여기에서 숫자를 뭐라고 써보면은 2하고 1이라고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은, 얘네들이 4개가 만났을 때 여기서 21, 10, 12, 10 이렇게 만나면 결국엔 둘 다 1, 2, 2, 3짜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1, 2, 3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봤을 때 1, 2, 3이 1, 2, 3이 만난다라고 치면은, 대문자 부모님이랑 같을 확률이 대문자 4개짜리인 사람이잖아요. 4개짜리 써보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나오면서 아까 얘기했던 14641의 비율이 만족되면서 표현형은 2부터 5까지 5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얘네들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전자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A, B가 들어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 아까 이 특정 유전자형이 8분의 1로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대문자 DD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 돼야 되는 거라서, 그러면 A하고 스몰 b가 또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는 뒤집어져서 넣어야지. 얘네들이 아니구나. 얘네들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구나.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이 연관을 똑같이 써줘서 얘네들이 여기만 지워서, 그치? 그럼 얘네들이 대문자 A하고 스몰 b가 들어있어야지 이렇게 만나는 확률하고 이렇게 만나는 확률이 2분의 1, 대문자 DD가 만나는 확률이 4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서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유전자형이 8분의 1인 것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에는 쌤이 이게 그냥 이렇게 시도해보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경우가 꽤나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쌤이 뭐 2학년 때는 많이 써보라고 얘기하고요.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의 확률들을 조금 외워놓으면은 편한 일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렇게 외워가지고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은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문자가 뭐 몇 개인 거? 3개짜리인 거 찾으라고 하는 거네요. 그쵸? 그럼 대문자가 3개짜리인 것은 아까 이게 14641 비율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대문자가 4개짜리인 게 6개 나왔던 거니까 대문자가 개수가 3개인 것은 아마 4개만큼 나올 거라서 얘네들은 16분의 4 해서 2분의 1 이렇게 정답을 만들어 줄 수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22년도 9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서로 다른 염색체, 얘네들은 뭐야? 독립이다 라고 알려줬네요. 그쵸? 독립이다. 독립의 다인자 유전이니까 다인자 유전 독립이면은 비율 써가지고 풀면 될 것 같고, 2는 지금 중간 유전이래요. 그쵸? 그리고 가와 나는 서로 다른이니까 얘네들 따로 계산해서 곱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PQ에서 다인자 유전 똑같고 나의 표현형은 서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 두 PQ가 있는데 여기 나왔을 때 P와 같을 확률이 16분의 3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또 I에서 대문자가 쫙 깔려있는 이런 애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러면 다인자 유전에서 서로 다른 거니까 다 독립이고 2도 중간 유전인데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누군진 모르겠지만 A, B, D 이렇게 생긴 두 사람이 만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2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중간 유전인데 서로 달라야 돼. 그러면 한쪽에서는 대문자 22 나머지 한쪽에서는 대문자 2, 스몰 2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P와 같을 확률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확률이 대문자 2냐 대문자 2 스몰 2냐가 결국에는 2분의 1밖에 안 나오잖아 확률이. 누가 P인지는 몰라도. 그럼 결국에는 얘네들이 똑같을 확률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부모랑 똑같을 확률이 16분의 3 중에서 8분의 3에 해당하는 값이 나와줘야지 곱했을 때 16분의 3이 나오는 거겠지. 그럼 이 8분의 3이라고 하는 확률이 나올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얘네들을 접근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표현형이 이제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인데 이게 이제 이형접합이 몇 개냐 동형접합이 몇 개냐에 따라서 이제 얘네들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8분의 3이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랑 뭐 똑같은 확률 뭐 이런 거 찾는 건데 결국에는 얘네들이 지금 이 숫자들을 봤을 때 이형접합이 총 6개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형접합이 총 6개일 때 8분의 3이 나올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다인자 유전에서 독립이면은 표현형에서 이 확률들이 비율들이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 파스칼의 삼각형에 나오는 이런 숫자들이 1331, 14641 뭐 이런 숫자들이 사실상에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네들에서의 이 확률로 다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비율로서. 그래서 8분의 3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1331에서 8분의 3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14641에서도 16분의 6 해가지고 8분의 3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하면서 보면 좋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개를 좀 선별을 해놓고 체크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아래 거 숫자들은 이런 식으로 써지잖아. 그치? 이런 것들에서는 뭐가 나올 수가 없어? 8분의 3이라고 하는 확률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 15 뭐 이렇게 쭉쭉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 다 더하면은 몇이냐 했을 때 뭐 64분의 6 이렇게 되니까 뭐 32분의 3 이런 거는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형접합을 컨트롤 해가지고 얘네들의 대문자 개수를 맞춰주면은 8분의 3을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근데 얘네들 이형접합이 이 아래에 있는 거는 3개짜리일 때 나올 거고 얘네들은 이형접합이 4개짜리일 때 나오는 건데 이형접합이 4개짜리일 때랑 3개짜리일 때 이게 각각 대문자의 개수를 고려해서 얘네들을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미 대문자가 3개 이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대문자 3개짜리 뭐 만들었을 때 이형접합이 3개냐 4개냐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몇 개를 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봤을 때 이 비율들을 하나씩 맞춰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쌤이 그냥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형접합이 3개면 두 사람에서의 대문자의 개수가 아마 맞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형접합을 하나씩 넣어놓고 대문자 동형접합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형접합을 하나 넣어놓고 대문자 동형접합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은 이형접합이 몇 개니까 4개니까 아마 1, 4, 6, 4, 1의 비율로 애들이 태어날 거고
대문자가 최소로 받으면 2개부터 시작하잖아. 대문자의 개수가 2개, 3개, 4개, 5개, 6개인 애가 태어나는데 부모가 대문자가 4개인데 딱 얘네들 4개짜리에서 16분의 6을 해서 8분의 3이라고 하는 확률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얘네들이 얘네들 이영접합 2개씩 부모에다가 딱 넣어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네들의 케이스가 정답이 될 것이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A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아까 2, 3, 4, 5, 6 해가지고 5가지 나오는 거 했잖아. 여기서 5가지 나오고 있고 여기서 중간 유전에서는 2가지만 나올 테니까 얘네들은 총 10가지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22년도 수능 문제인데 이 문제는 되게 복잡해요. 복잡하고 경우도 너무 많고 이거를 사실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얘네들은 몇 가지 케이스를 시도해보고 중간 유전 나왔으니까 중간 유전 해보고 해가지고 하는 문제라서 사실 그렇게까지 막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까지 막 엄청 좋은 문제다, 논리적인 구조를 잘 갖추고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고 그냥 좀 부딪혀 봐서 체크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얘네들 지금 이 표 자체가 중간 유전인지 아닌지를 안 알려주는 거거든요. 얘가 같은지 다른지를 안 알려줬기 때문에 얘가 지금 중간 유전인지 우열이 분명한지를 둘 다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DE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전자가 E가 우성, F가 우성이라서 E하고 F가 공동 우성이고 D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지금 남자 P와 여자 Q가 표현형이 같다라고 했고 얘네들이 지금 F이면서 대문자가 F이면서 대문자가 지금 2개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라서 얘네들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표현형이 다른 경우 근데 얘네들 중 그냥 다른 경우 그냥 같은 경우 했으면 조금 나은데 한 가지만 같을 확률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조금 까다로운 조건이 됩니다. 대문자 2개가 아니죠. 앞에 다인자를 좀 풀다 보니까 얘네들은 A인데 B인데 표현형이 뭔지 몰라서 이게 그러니까 우열이 분명한지 중간 유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체크를 할 수 있는 것은 뭐 얘가 AD, AF 이렇게 생겼고 BB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우열이 분명하던 중간 유전이든 결국에는 대문자의 스몰 a랑 같으려면 스몰 a만 가지고 있는 건 불가능해요. 스몰 a가 있던지 없던지 상관은 없을 수도 있지만 대문자 a 스몰 a가 있으면은 우열이 분명해도 대문자 a가 필수로 있어야 되고 중간 유전이어도 대문자 a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부모에서도 대문자 a가 하나는 있어야 되고 대문자 b가 하나는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FD가 있는데 애초에 표현형이 같은 부모이기 때문에 E는 사실상 여기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F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F하고 F냐 혹은 F하고 D냐라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얘도 F만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된다. 단 연관이 뭔지 유전자형이 뭔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됐을 때 F가 또 우성이라서 이게 한 가지만 같을 확률이 생각보다 좀 잘 안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얘네들 A하고 F가 일단 이렇게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고려해서 한 가지만 같을 확률이 8분의 3이다 라는 걸 체크를 하는 건데 이제 뭐 논리적인 구조를 따지거나 확률의 특성을 이용하는 건 이런 걸 쓸 수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국엔 얘도 교배를 시킬 때 이렇게 교배시켜가지고 뭐가 나오는 거야? 8분의 3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8분의 3이 나올 때 얘네들 두 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니까 결국엔 4분의 얼마 곱하기 4분의 얼마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치? 4분의 얼마 곱하기 4분의 얼마가 될 거야. 내 일은 아니고, 그치? 근데 얘네들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대문자 B가 혼자 있으니까 독립이니까 얘를 먼저 체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얘가 중간 유전이라고 한다면 대문자 B랑 만나서 얘네들이 대문자 B가 똑같을 확률은 2분의 1 얘네들이 다를 확률도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서 뒤에 확률이 무조건 2분의 1로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우열이 분명한 경우라면 B 스몰 b랑 다른 B 어떤 애랑 반응을 하는 건데 이게 같을 확률과 다른 확률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대문자 BB가 들어가냐 혹은 대문자 B 스몰 b가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대문자 BB가 들어가 버리면 예를 들어서 대문자 B가 들어가면은 얘가 무조건 100%의 확률로 대문자 B가 나오기 때문에 확률이 1이 돼 버려요. 그럼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8분의 3을 만들 수가 없거든. 곱했을 때 4분의 얼마랑 1이랑 곱하면 4분의 얼마가 나오니까. 그래서 얘가 중간 유전이 아니고 우열이 분명하다라고 할지라도 얘가 무조건 스몰 b가 들어가야만 해요. 그리고 얘가 같을 확률이 4분의 3 그리고 다를 확률이 4분의 1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려면 결국에는 4분의 1인 거는 또 곱했을 때 8분의 3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얘가 무조건 4분의 3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이라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 8분의 3이 돼야 되는데 이게 대문자 B가 똑같을 확률이 4분의 3이기 때문에 이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A도 다르고 F도 다른 이 둘 다 다르게 생긴 애가 태어날 확률, 즉 스몰 AA의 FF가 태어날 확률이 2분의 1이 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대문자 A랑 대문자 F를 하나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스몰 AA의 대문자 F 또는 대문자 FF가 아니네, 대문자 DD죠. 이게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이어야 된다는데 이미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형태로 봤을 때 이건 절대로 2분의 1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논리적인 구조를 통해서 중간 유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가 중간 유전이 확실하게 된다면은 A하고 F가 어떻게 연관일까? 그리고 얘네들 중간 유전일까? 독립일까? 아니 중간 유전일까? 우열이 분명한 경우일까?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직접 체크를 해볼 수가 없어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 이 연관을 뒤집어 놓는 걸로 했을 때 중간 유전이면은 성립을 하는 거라서 쌤이 요거는 시간상 그냥 얘네들 정답인 경우로 알려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B라는 거 쌤이 앞에서 설명했던 것만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조금 체크해봐야 직접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이게 많이 풀어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게 4분의 3이 될 것 같은데 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지금 처음 듣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계산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A하고 B가 중간 유전이다, 모두 다 중간 유전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중간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얘네들 연관이 반대로 돼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F 이렇게 나올 거고 A 스몰 a의 F, A 스몰 a의 DD 그리고 이렇게 해서 F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네들이 봤을 때 한 가지만 같아야 되는 거잖아. 얘는 다르고 똑같고 같고 얘네는 같고 다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르고 똑같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둘 다 똑같은 건 어차피 빠져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이 애초에 한 가지만 같을 확률이 4분의 3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B랑 만났을 때는 무조건 다른 애가 나와야 되는 거라서 여기서 스몰 bb나 대문자 bb가 나올 확률 2분의 1을 곱하면은 8분의 3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기니디 한번 봐볼게요. 기억, 니은은 대문자 bb와 b 스몰 b가 다르다. 중간 유전이다. 맞는 말 체크하시면 되고요. Q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하고 D가 같이 있냐? 이게 Q는 A하고 F하고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생성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귿,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12가지이다. 여기 보니까 대문자 AF인 거 요거 하나 표현형 보시면 요거 하나, 요거 둘, 요거 셋, 요거 네 개가 다 다르고요. 중간 유전이니까 3가지 나오겠지? 그러면은 4 곱하기 3으로 12가지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라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